여수에서 거문도까지 회속선을 타고 2시간 20분이면 도착하는 섬. 거문도는 여수와 제주도 중간쯤에 자리 잡은 다도해 최남단 섬입니다. 여러 섬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천혜의 어장으로 꼽히는 섬이죠. 가을이 내려앉은 이맘때면 어부들은 특별한 바다 손님 맞이로 분주해집니다. 찬바람 부는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계속되는 갈치 낚시를 위해서입니다. 해마다 갈치를 보관할 얼음 상자 준비에 여념이 없네요. 수조에 담은 게 아니고 얼음을 해가지고 갈치가 양이 이 정도 되면은 물을 부어가지고 얼음을 녹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얼음물로 깨가자니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얼음 빙장을 한 거죠, 빙장. 서둘러 조업 채비를 끝내고 부지런히 바다로 향합니다. 바다에 뿌려진 보석이라 표현되는 천하절경의 섬들을 지나 동쪽으로 1시간가량 왔을까요? 남해 황금어장이라는 백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봄철 이제 여름 되기 전에는 이제 제주 쪽에 어장이 형성이 되니까 그쪽에서 조업을 하다가 이제 지금 시기 정도 되면 이제 거분도에서 어장이 나니까 거분도로 와갖고 이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도 인근에 도착하자마자 어부들은 하얀 천꾸러미를 던집니다. 그 모양이 마치 바람 빠진 풍선 같기도 한데요. 배가 바람 부면 막 밀려버리잖아요. 풀 딱 이러면 고정적으로 딱 갈치 술질하기 좋게끔 낙하산같이 딱 동그랗게 해갖고 이제 배를 달고 다녀요, 배를. 물풍이라고도 불리는 물돛은 해류를 따라 움직이는 어종을 잡을 때 쓰는 장비입니다. 부표와 배 사이 연결된 물돛은 조류를 따라 배를 안정적으로 몰고 동시에 고깃대를 낚을 수 있게 도와주는 말 그대로 물 속에 있는 돛인 겁니다. 거문도 어부들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적인 채낚기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잘 휘면서도 쉽게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는 낚싯대이자 찌 역할을 동시에 하는데요. 여기에 30여 개의 바늘을 매달아 갈치를 낚죠. 이제는 갈치가 좋아하는 미끼를 준비합니다. 지금은 비릿한 냄새를 풍기는 꽁치를 미끼로 사용하지만 예전엔 다른 미끼를 사용했답니다. 무슨 생선이에요 이게? 꽁치 용이지. 과거에는 꽁치 안 썼어요. 멸치나 꽁치 안 쓸 때는 이제 갈치 살 또 쓸어갖고 갈치 살로 제 살로 또 낚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갈치가 안 무는데 갈치로 미끼를 해보면 갈치가 지금 금값인데 이게 미끼가 갈치보다 지금 미끼가 싸니까는 이걸 쓰는 경우가 많죠. 저녁 8시. 바다에 어둠이 내리면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됩니다. 야행성인 갈치는 밤이 돼서야 먹이 활동을 시작하죠. 가만 놔둔 대나무 끝처리가 고기가 물면 까딱까딱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고기가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조업을 시작하자마자 대나무 낚싯대에 입질이 왔습니다. 투명한 지느러미와 몸 전체를 감싼 은빛. 이게 바로
거문도의 자랑, 은갈치입니다. 은빛이 살아있어서 거문도 갈치는 꼭 은갈치라고 불러야 한답니다. 아주 종류는 뭐 다 똑같아요. 이제 은갈치라는 것이 이제 색깔이 인색이 난다 해갖고 은갈치라 하죠. 물로 잡으면 막 좀 새카맣게 막 색깔이죠. 나와. 이거 보고 먹갈치라고. 흔히 은갈치와 대조되는 먹갈치는 대형 어선에서 그물로 한꺼번에 잡아올리는 조업 방식이 만들어낸 차이입니다. 그물은 단시간 내 많은 양을 잡게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갈치 고유의 은색은 부대 끼다가 상처 입고 벗겨져 제 색을 잃게 되죠. 거문도 어부들은 은빛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채낚기의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이때 갈치철을 맞은 거문항은 매일 아침 조업을 끝낸 갈치배들이 바쁘게 드나듭니다. 저마다 내려놓는 나무 괴짝엔 은갈치가 화려한 광택을 뿜어내며 수레에 실려 위판장으로 향하죠. 이맘때가 되면 거문도 안악들 손끝에서는 별미가 만들어집니다. 듬성듬성 썬 무 위에 갈치와 매콤한 양념을 넣어 만드는 갈치조림. 그런데 양념도 정도가 있답니다. 많이 익으면 이제 짜가지고 맛이 없고 또 너무 졸여부르면 갈치가 또 이제 살이 달라붙었고 더 먹기가 그러고 어느 정도 그래야 맛있어요. 더위를 지나오며 시들해진 입맛도 생기를 되찾을 그 맛. 칼칼하고 고소한 갈치조림이 입맛을 당깁니다. 간장 좀 있어. 조금만 해. 갈치조림은 달짝지근하니 칼칼한 맛이 매력이라면 갈치의 고소함을 대표하는 건 단연 갈치구이겠죠. 너 와서 이거 갈치 꿀래? 이거 와서 꾼거 볼래? 음식 맛은 재료의 싱싱함이 반, 나머지 반은 조리 방법으로 좌우되죠. 특히 비늘이 없는 갈치는 구울 때 더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이거 이 밑에가 좀 널널하니 잘 익었는지 보고 이걸 뒤껴야 맛있고 또 이걸 안 하면 덜 익어서 좀 자꾸 뒤집으면 맛이 없고 갈치가 다 껍질이 벗겨져. 그 옛날 그리 했듯 두둑이 소금을 뿌려 갈치를 구워냅니다. 갈치구이 한 토막이면 밥 한 그릇은 뚝딱 비워낼 수 있죠. 진동하는 갈치 냄새에 가족 모두 밥상에 둘러앉습니다. 경도 처녀들이 육지로 시집을 가라 해도 일년이 남아서 못 간대. 갈치. 갈치 이 창사 이 멧돼지 있잖아요. 갈치인데. 이거 때문에 이거 때문에 또 시집을 안 간대. 이거 갈치 뱃살 이것이 이 잔뼈가 많이 있긴 한데 김치 싸가지고 이렇게 네? 이건 부드러운 뼈거든요. 그래서 그냥 먹어도 맛있어 이게.
갈치의 진리를 모르면 거문도 사람이 아니라고 거문도 사람들에게 갈치는 자랑거리 그 이상 늘 그리운 음식입니다. 매년 이맘때 마을에선 특별한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맛 좋은 갈치가 엉겅퀴를 만나 독특한 향토 음식으로 변신하는데요. 여기 말로 한각구라고 불리는 엉겅퀴를 푹 삶은 뒤 된장과 멸치 액젓으로 버무려 짭짤하게 밑간을 합니다. 그런 다음 끓는 물에 갈치와 함께 넣고 두어 시간 푹 끓여냅니다. 이런 조리 방법이 탄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풍요로운 바다를 품은 거문도에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척박한 땅에 쉬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농작물이 그것인데요. 지천에 널려있는 야생 엉겅퀴를 이용해 부족한 영양분을 채우는 독특한 음식 문화가 싹튼 거죠. 자연이 준 식재료로 최고의 궁합을 만들어낸 지혜가 담긴 밥상. 오늘도 거문도 사람들은 갈치를 뜯고 한각구 국을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속 시원히 풀어냅니다. 밤새까지 갈치낚느라고 고생을 하고 노동을 많이 하고 몸이 희뚝한데 아침에 와가지고 집에서 이거 다 끓여주면 이 한가국에다 막걸리 딱 하면 그 뒷날 노동하는데 힘이 또 나요. 다른 어종에 비해 빨리 상하는 갈치는 일제 강점기에도 수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은 남겨진 갈치를 두고두고 먹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죠. 집 앞 포구에서 두 모녀가 갈치 손질에 여념이 없습니다. 내장을 빼내고 아가미를 잘게 다지는데 잔가시까지 곱게 다져내는 게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머리 못 먹을 것만 잘라버리고요. 내장 부분하고 머리 부분하고 다 조사서 엽니다. 그럼 맛이 좋습니다. 아주. 갈치 속젓은 풀치, 즉 갈치 새끼로 만드는데요. 소금을 뿌려 1년 동안 숙성을 시키면 거문도 사람들만의 특식이 만들어집니다. 갈치 속젓이 푹 삭으면 이제는 비린내를 잡아주고 감칠맛을 더할 차례입니다. 풋고추와 파를 썰어 넣고 다진 마늘에 고춧가루를 넣어 비벼내면 거문도 사람들이 즐겨 먹는 맛깔스런 갈치 속젓 양념이 완성됩니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거문도 밥상엔 갈치가 오르는 셈입니다. 구이와 조림에 적합하지 않은 작은 갈치는 해풍에 말립니다. 그러면 바람과 시간, 거기에 지혜가 더해진 음식이 탄생하죠. 쌀뜨물은요, 이제 비린내도 제거하고 뜨거운 국물이 생각나는 계절. 거문도 사람들은 쌀뜨물에 채소와 건갈치를 넣고 색다른 갈치국을 끓여냈는데요. 뽀얗게 올라온 국물이 마치 사골 육수처럼 구수하기 그지없습니다. 시간과 지혜가 버무려진 고향의 밥상. 싱싱한 은빛을 머금은 채 갈치는 예전 그 맛 그대로 밥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낙가다가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많이 기억했잖아요. 또다시 갈치가 바다로 돌아오는 계절입니다. 이 맛이 그리워 해마다 갈치철이 그리워진다는 사람들. 역동적인 바다에서 얻어낸 살아있는 은빛의 맛이 여기 거문도에
있습니다. 전남 신안은 우리나라 최대의 녹두 재배 지역입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잡곡 녹두. 이곳에서는 지금처럼 큰 밭은 아니더라도 다들 녹두 조금씩은 키웠답니다. 명절에나 제사 때 쓰려고 숙주 놓는다고 그렇게 그전에 많이는 안 했어도 이렇게 농가는 거의 다 했다고 봐야죠. 녹두 농사가 제일 힘든다께. 걔는 한번 비워서 묶어 씌워서 털면 되냐? 힘든 이유가 다 있다는데요. 녹두는 열매마다 익는 속도가 달라서 익은 녀석들만 골라 일일이 손으로 따야 하기 때문이죠. 껍데기가 파랬다가 까매지면은 익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까보면 일정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파랗게. 수확했다고 작업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거 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뭐예요? 이거 수확하잖아요. 다른 거는 다 준비하는 과정이고 이제 이거는 걷어들이는 과정이잖아요. 수확한 녹두는 도리깨로 수차례 두들겨 껍질 속에 있는 알을 빼내야 합니다. 남은 티끌은 선풍기 바람에 날려보내죠. 선풍기가 없던 시절에는 바람을 쫓아다니며 날리곤 했답니다. 녹두를 손질한 다음 가장 먼저 챙기는 건 역시 자식들 몫입니다. 시장기가 돌 시간. 오늘 수확한 녹두로 점심을 준비합니다. 녹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녹두 빈대떡이죠. 오늘같이 수확을 마치고 기분 좋게 모두 모인 날엔 빠질 수 없는 음식입니다. 음력 17일이라고 하나요? 그러지. 큰 대사나 제사나 겨울게 설에 그 무렵에 해. 그리고 빈대떡은 저렇게 다 준비해 놔갖고 냉장고 뒀다 수시로 부치면 따뜻할 때 겨울에 줄 때 볶아서 부치는. 확 빠뜨리겠지 양이 들어. 서너 시간 정도 물에 불린 녹두를 곱게 간 다음 찹쌀가루와 함께 섞어 체에 걸러 반죽을 준비합니다. 빈대떡 맛을 내는 비장의 재료는 돼지고기죠. 그리고 돼지 비계도 중요하다는데요. 옛날에는 식용유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손쉽게 구할 수가 있고. 근데 식용유에다 부친 거하고 이 돼지 비계로 부친 거하고 먹어봤을 때 이게 더 고소해요. 맛이 더 나요. 빈대떡에는 묵은지가 들어가야 돼요. 빈대떡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으라던 그 노래, 빈대떡 신사. 그만큼 녹두 빈대떡은 쉽고 흔하게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녹두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큰 제사나 명절 때만 부쳐 먹던 꽤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식용유가 흔치 않던 때 돼지 기름은 일상의 맛이었죠. 그래서인지 냄새가 더욱 구수하게 느껴집니다. 안 뜨겁나? 이번엔
녹두 칼국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먼저 푹 삶은 녹두를 으깨서 체에 거릅니다. 녹두 빈대떡과 달리 건더기가 아닌 걸러진 국물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양조금 줄까? 여기에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면을 넣으면 칼국수가 되고 쌀을 넣고 끓이면 녹두죽이 됩니다. 녹두는 기력을 채워주는 최고의 건강식이기도 했습니다. 몸살을 앓다가도 이 한 그릇이면 금방 털고 일어났죠. 손이 많이 가는 녹두지만 집집마다 녹두를 키웠던 이유가 있다는데요. 뛰어난 해독 작용 때문입니다. 농약 사고가 많았던 시골에서는 녹두가 거의 약이나 다름없었답니다. 병원 문턱은 높고 약조차 변변치 않던 시절 녹두가 해독 작용을 한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아 옛날에 나는 친정 엄마가 이거 아버지 농약하고 오시면요 이렇게 해드리는 거 봤어요. 가정에서 키우는 필수 잡곡이었던 녹두. 시골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상비약이었던 셈입니다. 녹두가 해독 음식으로 알려진 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음식의 역사도 깊은데요. 평민들은 물론 궁중에서도 많이 먹던 식재료였죠. 어르신들의 보양식으로 챙기는 음식에도 녹두는 빠지지 않습니다. 이거 낙지죽 쓰려고요. 녹두하고 쌀하고. 이거 이렇게 하고 노인장들 이웃고 그런 드시면은 편하고 속도 편하고 좋아요. 영양가 많은 녹두에 기운 없는 소도 벌떡 일으킨다는 낙지를 넣어 만든 낙지 녹두죽. 이곳에선 이만한 보양식이 없었답니다. 옛날에도 오죽 함사 시어머니가 죽 써갖고 며느리가 녹두 죽 썼다 묵어라 그랬겠습니까? 녹두가 그만큼 좋다는 거요. 시어머니가 녹두 죽 써갖고 며느리 오고. 며느리가 아플 때요? 아플 때. 어떠셨어요? 그 녹두죽 드셨을 때는? 감동이 불었지. 감동이 불었어. 그래갖고 발딱 일어나셨어요? 그러지라. 그 무서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 쑤어준 죽이었다니 효과가 얼마나 좋았을지 짐작이 가시죠? 녹두를 넣은 송편도 상에 올리려고 합니다. 몸에 큰 고생 안 해. 비비면서 발로 밟은데 싫어. 떡 반죽은 발로 밟아야 제대로 차지게 나온다는데요. 저희는 못 이게. 11이씩 밟아야 비닐이도 안 터지고, 응? 더 맛있지? 오래 밟아줘야. 그렇죠. 힘보다는 기술입니다. 녹두는 삶아서 곱게 갈아 준비했습니다. 녹두는 반맛이로 하바가바가 맛있더라고. 반맛. 반매일로 되기. 명절 때 시댁에서 빚는 송편은 예쁘게 만들기 어렵다는 말이 있죠. 친정 갈 생각에 마음이 들떠서 그렇다네요. 그물라면 안 됩니다. 잘한 사람을 하고 못한 사람은 못해 이것도. 너무 크게 잘라준다. 원래 송편은 입으로 한 낙석 들어가요. 한 입에 하나씩 들어가야 돼. 그러니 낙지 오늘 파지랑
예전엔 일일이 맷돌을 돌려 녹두 껍질을 벗겨야 했습니다. 가루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살살 돌려야 합니다. 조각난 녹두 알맹이에 물을 부으면 가벼운 껍질만 둥둥 떠오르죠. 이렇게 껍질을 걸러낸 녹두를 1시간 정도 불린 다음 다시 맷돌에 갑니다. 일일이 손으로 해야 했기에 잔치 음식은 뭐든 손이 많이 필요했죠. 이 구정에나 이 새콩나무 이 추석에나 이렇게 해갖고 다 갈아갖고 그랬지. 제사지. 제사지인데 제사 모실 때는 요 녹두 아니면은 무거를 못해 상에다 못 놔. 요 녹두 묵밖에 그런 게 꼭 하지요. 우리가시 늙어버려서. 잘게 썰어야 바닷가 섬마을이다 보니 녹두 빈대떡에 돼지고기도 좋지만 낙지, 오징어 같은 해물 녹두 빈대떡도 자주 부쳐 먹었습니다. 돼지고기를 넣은 것에 비해 해물 녹두 빈대떡은 깔끔한 맛이 더 좋다고 하네요. 과정이 힘들어도 결실이 좋으면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들 얘기하죠. 가을에 나는 모든 열매엔 인생의 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을 어떤 수확을 준비하고 계신가요?